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그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IPS 패널을 사용하는 모니터, 또 사진가를 위한 모니터가 될 수도 있겠죠. 디스플레이 포트라든지 DVI. 사진가를 위한 모니터는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시야각이 좋아야 돼요. 시야가?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침에는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요. 네. 지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진짜 노출이 시야각이 안 좋으면 교육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 스텝 차이가 나요, 그게. 그럼 이렇게 되면 오후에 한 건 작업이 밝은 거예요, 작업 리터칭 한 게. 시야각이 이제 일단은 확실히 중요해요. TN 패널은 확실히 사진 작업용으로 쓰지는 못해요. VA는 좀 조심해서 쓰면 되고, 색에 대한 개멋에 대한 얘기, 광색이 좋다는데 그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많은 사진가들이 모니터를 중소기업 거를 사든 대기업 거를 사든 살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시야각 다음이 그 표면이 논글루시냐 아니냐. 그렇죠. 네. 넌글로시라는 게 그 패널이 패널이 반짝 반사가 돼서 내 모습이 비춰지냐, 안 비춰지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맥 같은 경우는 논글루시가 아니잖아요. 네. 저기 글로시 계열들이 실제 표면에서 봐도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세 보인다. 근데 프린트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리터칭하고 사진 하시는 분들이 명암비가 되게 센 모니터를 사요. 10,000대1, 3,000대1, 5,000대1. 근데 그게 프린팅을 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소비자들은 그 명암비가 좋으면, 그러니까 명암비가 크면 좋은 모니터로 알고 있는데, 프린팅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왜냐면 용지 페이퍼 자체가 300대1이 넘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캘리브레이션을 하더라도 모니터 베이스 자체가 콘트라스트가 너무 세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픽용으로 나오는 에이조라든가 그런 회사들 거 다 1000대1이에요.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400대1, 500대1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밝기나 이제 그 블랙 포인트 값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최종적으로 프린트까지 생각하시는 사진가들이라면, 자가 프린트까지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콘트라스트 명암비 센 거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다른 게, 작업용은 명암비 낮은 걸 쓰더라도 일반 고객들은 쨍한 걸 좋아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최종 목적점이 어디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구경하는 그 고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모니터로 끝나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프린트되는 소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용으로 쓰는 모니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인쇄라든지 혹은 조그만 사진 형태가 됐든지 간에 출력용으로 하는 것들은 거기에 맞는 모니터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요즘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명암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모니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는 요즘 동영상이 워낙 지배적이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이제 디테일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명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HDI라고 해서 새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슈들이에요. 근데 넘어가면 뭔가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쓰는 목적에 따라서 정확히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좋은 모니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쓰는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조건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은 모니터가 되는 건데,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니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 시청자들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말씀해 주신 게, HDR이 모니터에 적용됐을 때 과연 이게 무엇인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HDR은 원래는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그래가지고요, 밝기의 제일 어두운 부분부터 제일 밝은 부분까지 밝기의 차이가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개조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할 때, HDR이라고 그러면 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SDR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적은,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혹은 사진이라든지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SDI라고 보통 부르고, HDR이라는 게 앞으로 만들어질 모니터들의 어떤 추세?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실제로 사람 눈은 볼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넓어요. 그 실시간으로 또 눈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둡지만 금세 적응을 해서 디테일들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밝은 데로 나오면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금세 적응해서 또 디테일들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사람 눈은 실시간으로 그렇게 바뀌는데 영화를 본다고 치면 영화를 찍는 촬영 감독이 내가 이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의 밝기만을 정해서 노출을 설정하고 촬영을 했어요. 좀 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더 많은 조명을 써서 더 밝게 만드는 방법을 썼죠. 그래서 안부라든지 이런 데 디테일이 나오면서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노출을 맞춰서 갔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전체를 다 촬영을 해놓고 그걸 모니터에서 뿌려주는 거죠. 그럼 사람이 볼 때 밝은 데를 볼 때는 다시 우리 눈의 동공이 축소되면서 밝은 거를 디테일을 찾아내고 어두운 곳을 볼 때는 동공이 열리면서 또 그 부분의 디테일을 찾아내고 HDR이 제대로 적용된 모니터를 보시면 훨씬 많은 개조들을 담고 있어요. 디테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전에는 모니터를 보면 아 이건 모니터로 보는 이미지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HDR에다가 4K까지 해상도까지 붙어버리면 실제인가? 라는 착각이 좀 들기 시작해요. 저도 보면서 좀 놀랐는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입체나 이런 질감을 느끼는 것은 눈이 두 개가 달려서 이렇게 3D로 봐가지고 디테일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적당한 양의 해상도와 그 개조,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개조를 가지면 질감이나 디테일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뭐 종이나 이런 데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 그 HDR 모니터에서 재현됐을 경우에 진짜 종인가? 라는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로 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보면 좋은데 그쪽 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몇 가지 기술적인 장벽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분명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HDR 같은 그 기술 자체가 제가 이해한 거는 안부의 어떤 그런 디테일까지도 이제는 표현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밝은 영역부터 아주 어두운 영역까지 사람이 인지하는 것만큼 모니터가 표현 가능해졌다. 4K, 즉 고화질까지 겹치니 정말 사람이 실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기술이다. 그런데 몇 가지 장벽은 있지만 앞으로의 모니터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HDR 모니터가 갖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언뜻 봐도 명암 대비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밝기도 굉장히 밝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HDR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제일 밝은 점이 충분히 밝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CRT 모니터가 예전에 좀 어두웠다고 그랬잖아요. CRT 모니터가 나타낼 수 있는 밝기가 뭐 대략 한 100캔딜라에서 120캔딜라 정도 밝기가 거의 맥시멈이었어요. 네. 그런데 LCD로 넘어오면서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캔들라가 한 200캔들라 정도 써도 큰 무리는 없었거든요. 뭐 그 정도면은 뭐 보는데도 좀 밝은 느낌이 들고 어느 정도 물론 주변 밝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였는데 HDR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1000니트, 1000캔들라 정도의 밝기가 나와야 돼요. 한 위치에 초가 1000개가 깔렸을 때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1m에 초가 하나가 칸델라. 칸델라. 예, 칸델라는 그 면적당의 초에 대한 얘기고 니트는 초 개수에 대한 그냥 단위예요. 그 정도의 백라이트를 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제반적인 문제들이 또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이제 구현 기술에 따라서. 그래서 OLED 얘기도 나오고 뭐 LCD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기술적인 거라 좀 뭐 복잡하긴 한데 조금 간단히 간략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1000니트 정도의 모니터가 눈앞에 있으면 눈이 부셔요. 제가 흰색으로 지금 광량을 하고 있으면 선글라스가 필요해요. 그 정도 밝게요. 제 모니터가 지금 250칸델라가 안 되는데 그거에 4배가 있으면 엄청 눈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흰색만 뿌려주지는 않으니까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첫 번째는 그 정도 밝기가 되면 모니터도 이제 좀 부하가 걸리죠.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한 200캔들라에서 300캔들라 나는 모니터가 쓰는 전력이 50W 미만이에요. 근데 1000니트 정도가 되면은 대략 한 450W 정도의 전력 소모량이 있어요. 열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열을 어떻게 컨트롤하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LCD는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액정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배출하느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거든요. 지금 밝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HDR 모니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 밝기가 1000칸델라까지 안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림잡아서 봤을 때 한 450칸델라였던가 500칸델라였던가 그 모니터가 갖고 있는 최대 밝기에 따라서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영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일단은 거기서 이제 좀 약간 함정들이 좀 있어요. HDR에 대한 표준 규약,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모니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뭐 1000니트라든지 2000니트라든지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그거보다 낮은 니트에서도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감마 값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모니터는 2.2 감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2.2 감마라는 것은 이제 밝기가 사람 눈이 밝기가 2배가 밝아지면 2배로 인식하고 3배가 밝아지면 3배로 인식하면 좋은데 인간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일정 부분 둔한 부분을 좀 더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마라는 방법을 써서 콘트라스트가 좀 급격히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구성을 해요. 그거를 변형한 HDR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감마 값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4 감마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파라소닉이나 그런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감마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감마 커브를 섞어서 쓰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1000니트를 구현하기 아직 기술적으로 힘드니까 그거보다 낮은 밝기에서 그런 디테일이 나오도록 감마 값을 꺾어서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선 보여준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HDR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딱 적합한 그 정도를 재현하는 모니터는 아직은 흔치 않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기는 힘들고요. 기술적인 한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이건 뭐 물론 기술적인 걸로 극복이 되겠죠. 초기에 나왔던 LCD가 뭐 한 400W, 500W 먹었지만 지금은 40W, 50W만 가지고도 작동이 되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의 수순을 겪겠죠. HDR도. 그러니까 지금 뭐 4K로 영화들을 많이 촬영을 하지만 실제로 4K로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도 그렇고 집에서 VOD를 본다거나 그런 것처럼 HDR 지금 모니터가 보급이 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파일이 없어요. 소스가.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게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이죠. 산업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산업에서 HDR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야 생산하는 산업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미리 사람을 찾아서 중도금을 받아서 쏟아부어야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듯이 이게 초기에 지금 HDR 모니터를 팔아서 거기에서 얻어들인 수익으로 촬영이나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R에 뭐 물론 좋죠. 좋은 건 아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생각보다는 좀 커요. 아직은 뭐 컨텐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빈약한 상태라. 나아갈 방향 정도로 그렇죠. HDR 모니터는 사진가를 위한 모니터인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남아있다 정도로. 조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HDR, 예, 왜냐하면 HDR 모니터는 사진가용 모니터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영상용. 영상이고 영화 쪽에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사진가들이 뭐 그냥 전기 영상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진 쪽에서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약간은 저는 동영상하고 정지 영상하고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축이 하나 추가된 것이 가지는 역할은 대단히 커요. 영상미라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진이 시라면 영화나 영상은 그 소설에 가까운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조재만 실장님께서 또 어려운 얘기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HDR을 사진가가 아직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사진은 일단 나중에 최종 프린팅 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HDR이 한마디 폭이 이만큼인데 HDR 페이퍼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학의 발전으로. 그게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어진. 뭐 나중에 되면 뭐 그런 게 있겠죠. OLED 이렇게 플렉서블한 게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